전 무임승차한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온 40대 남성이 철도요금을 내기 위해 코레일을 찾아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를 맞았지만 거리는 파업한 노동자로 가득하고 불이웃을 향한 손길도 예년만 못해 성탄 분위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이 물 건너가면서 최종 입찰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광주 전남 상공인 연합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최대 이전기관인 한국전력이 신사업 공사 현장에서 상량식을 개최하고 내년 8월 신사업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 전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광주 시내 곳곳은 쏟아져 나온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강예슬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강예슬 캐스터,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네, 저는 지금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친구와 연인 또 가족들로 넘쳐납니다. 시민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쏟아져 나온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멋을 낸 상점들과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캐롤은 성탄 전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 크리스마스에는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오히려 외출하기에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빨간 구세군 자선 냄비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쌀한 추위가 시민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지는 못하는 듯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은 조금 춥겠지만 낮 동안은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성탄절 분위기가 유난히 안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유독 심하기도 한데다 주변 이웃을 돕는 손길도 예전만 못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지 열흘이 넘은 노동자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매년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던 성탄절도 올해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투쟁이 원래 힘든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동료들하고 함께 소주 한잔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7걸음마다 멈춰서 찬 도로 위에 엎드리는 철도 노조원들. 이들에게도 성탄 전야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항의 집회가 전국적 사태로 번지면서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한 데다 체감 경기마저 얼어붙어 도심 곳곳은 성탄 무렵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한 대형마트 매출액은 작년보다 8% 넘게 감소했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손길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1억 원에 달했던 12월 모금액은 올해는 8억 원에 간신히 웃돌아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는 12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었고 온도계는 54도 정도를 가리켰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올해는 30.2도이기 때문에 온도계가 굉장히 천천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는 무역흑자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나누려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오히려 성탄 분위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37년 전 열차에 무임승차를 한 한 소년이 40대 중년이 돼서 다시 역을 찾아가서 그때 내지 못한 요금을 갚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이끈 발걸음의 주인공을 송정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광주 송정역 역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7년 전 자신이 내지 않고 탔던 차비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7살 초등학생 때 실제 나이를 속이고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던 게 마음에 늘 걸렸다며 지금 어린이 열차 요금의 4배인 5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80년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철도에 들어온 그 당시만 해도 무임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표를 끊지 않고 승차를 하신 분. 뒤늦게 차비를 낸 주인공은 44살 김완준 목사. 어머니가 요금을 아끼기 위해 나이를 속여가게 됐지만
차비를 내지 않은 게 늘 마음에 걸렸다며 이제라도 빚을 갚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내가 죄인된 그런 모습들이 스쳐서 딱 올라올 때가 있어. 생각에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송정역은 차비 5만 원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행태가 난무하는 세태에 김 목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철도 파업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500명의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 정비 외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며 사측이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을 마감한 결과 최고가 제시액이 4,5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 금융지주가 4,500억 원, 신안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금융지주가 각각 3,000억 원대 초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광주은행의 인수대금으로 8,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평가돼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을 헐값 매각할지 아니면 입찰을 무산시킬지 주목됩니다. 광주은행 지역 환원이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입찰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광주 전남 상공인 연합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지역 자본에 의한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이 최종 입찰 제안서조차 내지 못하면서 좌절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공인 연합은 그동안 인수 전략이 유출될 수 있다며 철저한 비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경력을 앞세운 박응석 광주 상임회장에 독단이 통용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공인 연합은 지금까지 수단 어려움을 견디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수긍할 만한 인수 주체 세력이 없다 보니 결국 박응석 회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기업들이 일을 꾸리다 무능함과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과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배구조의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밀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려고 했었던 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광주은행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낙찰 저지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총파업뿐만 아니라 전직원 사퇴 등 강력한 투쟁으로 신한이 그리고 광주를 인수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내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노조원들은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은행 본점 등지에서 1인 시위와 농성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최대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이 신사업 공사 현장에서 공사 안전을 기원하는 상량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조한익 한전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안녕을 기원하는 현판을 건물 맨 위층 철골에 부착했습니다. 내년 8월 신사업이 완공되면 한전은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내년 11월쯤 1,400여 명의 직원이 이전해올 예정입니다. 201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남대는 2.7대 1, 조선대는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대 정시 모집에서는 자율전공학부가 가군에서는 7.6대 1, 나군은 5.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치의학과는 가군 3.5대 1, 나군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대 가군에서는 에너지자원공학과가 5.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나군에서는 독일어 문학과가 8.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선글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북부 S마트 사업협동조합에서 100만 원, 광주 남부 월산 4동 상생대도 원장님께서 100만 원, 광주 서구 관내 새마을금고 이상장 및 임직원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글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임 광주 고검장과 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승욱 광주
범당은 취임사에서 실적만을 돋는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자성하고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변찬 후 광주도 겸손과 배려, 경청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장전배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장전배 치안감은 경찰대 1기 졸업생으로 지금까지 전북과 제주에서 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인사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가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새누리당 시도당사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경찰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로 둔갑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장병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회사 설립 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투입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면 KTX는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